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경찰이 어제 구치소를 찾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한 총재는 로비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대표가 나와 내가 대표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공문서답에 미국에선 이 정도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의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람의 됨됨이도 모르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중진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헌법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사람의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가 의심돼 이를 근거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만난 날 현금 상자가 준비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법정에서 돈가방의 부피를 확인하는 실물 검증까지 진행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이날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를 구치소에서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줄곧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한 총재는 로비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은색 승합 차량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조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는 줄곧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 없이 구체적인 금품이 오가기 힘들다고 보고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평 천정군과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자택,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총 10곳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는데 특히 통일교 로비 조직으로 의심되는 천주평화연합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4월 전현직 의원 23명에게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했다. 한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라 했다며 로비 활동 보고회를 연 단체입니다. 당시 이 조직 의장은 한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 씨였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비서실에서 일한 걸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쿠팡의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국회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고 이후에 부임한 미국인 대표는 자신이 대표란 말만 되풀이했고 미국에서 이 정도 유출은 불법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회원들은 이미 털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대표에게 물었더니 개인정보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코리아 대표는 빠진 쿠팡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할 것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사고 이후 부임한 외국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I am the decision maker in Korea.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He is the chairman of Coupang Inc., the United States company. 사과를 전할 때도 김 의장의 이름은 쏙 뺐습니다. I haven't had that conversation. My apology, the apology from Mr. Park, and the apology from the company.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 없는 거군요. 사과할 마음도 없는 거군요.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미국 법상 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다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한 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하던 여야는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9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났다는 의혹을 놓고 맞섰습니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그 기억이 없어요? 오찬에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홀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아마 그래서 민주당은 정쟁보단 쿠팡 사고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석한 쿠팡 임원에게 당시 상황을 캐물으며 김 원내대표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청문회 내내 동문서답에 시간만 끌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서 영문 번역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청문회 내내 가장 바쁜 건 통역사였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는 시작부터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질의가 시작되자 로저스 대표는 줄곧 질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I'm sorry, I'm not sure what that refers to, what employee log key is in reference to. 질의 도중 자기 말이 제대로 통역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거나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답변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며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We take Korean law very seriously and our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한글 자료를 못 읽겠으니 영문 번역을 제공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then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보다 못한 최민희 위원장은 아예 화면에 AI 번역을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그 자동 번역기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네, 그거 갖춰주세요. 로저스 대표가 쿠팡 정보 유출 규모를 놓고 내놓은 해명도 논란입니다. The most sensitive data was not leaked. There was no leak of financial data. There was no leak of login credentials. There was no leak of other information like there has been in other leaks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18 months.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올 한 해 연달아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쿠팡 사태는 심각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3,370만 명이라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에도 그저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던 고객 보상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s we learn and confirm the fact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결국 청문회는 영어 듣기 평가 장이 됐다는 냉소 속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공시했습니다.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2주 뒤에 올라온 공시에 사업에 중대한 차질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브랜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역시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청문회를 4시간 앞둔 어제 오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으로 공시를 올렸습니다. 한국 규제당국이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나흘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고객들에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뒤 2주가 넘은 시점에서 공시를 한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공시 의무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In fact, in the United States, a leak of data of this kind is not a violation of privacy law,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SEC. 고객 정보 3,300만 건이 유출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도 큰일이 아닌 듯한 태도를 고수한 겁니다. 국회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고 정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FBI가 지난 주말 발생한 브라운대 총격 사건 범인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구금됐던 용의자는 풀려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수사당국이 공개한 총격 사건 용의자 CCTV 영상입니다. 기말고사 기간 중에 벌어진 총격 사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만 달러, 약 7,39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At this point, we're still just looking at the picture. We haven't identified ages or anything to that point. And as far as whether he's a problem student or anything, we don't have any of those answers. FBI의 대처 능력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구금했다고 밝혔는데 구금된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CNN은 FBI 국장의 소셜미디어가 너무 성급했고 결국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파텔 국장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에도 용의자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가 잘못된 인물로 밝혀지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빨리 알리려는 건 긍정적이지만 점점 경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무력 진압을 거부했던 군인의 비밀 재판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시대의 양심을 증언하다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6시간 분량의 영상입니다. 1990년 촬영된 영상으로 천안문 항쟁 당시 시위대의 무력 진압을 거부했던 쉬칭셴 장군의 재판 영상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천안문에 나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쉬 장군은 무장 군대를 민간인에게 투입하는 건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초래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我执行好了是功臣，我执行不好可能就成为历史罪。 쉬 장군은 이후 징역 5년을 받고 2021년에 숨졌는데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군 내부의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된 건 전례가 없다면서 천안문 사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는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차단된 유튜브에서 이 영상 100만 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거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우리의 제안이 더 우월하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를 총 1,080억 달러, 우리 돈 159조 원에 사겠다며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해 프렌즈, 왕좌의 게임 등 강력한 콘텐츠를 보유한 워너브라더스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결합한다는 소식에 강하게 맞선 겁니다. 하지만 워너브라더스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주주들에게 공개 매수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크지만 거래 조건이 결국 넷플릭스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넷플릭스의 CEO 테드 서렌더스 또한 확실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규제 승인에도 자신감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워너브라더스의 유산에 적합하다는 서한을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에게 보냈습니다. 파라마운트 임원과 가까운 트럼프가 규제 승인을 막아설 거란 추측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인수 이후에 CBS가 나를 어느 때보다 더 나쁘게 대했다면서 파라마운트의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받은 로저비비의 명품 가방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좌를 통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용의 절반은 상품권과 백화점 포인트로, 나머지는 김 의원 계좌로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특검은 가방과 함께 있던 감사 카드의 날짜로 물품이 전달된 시기를 파악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특검 수사관들이 김기현 의원 집에서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의 손가방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집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어떤 물건 확보하셨나요? 혐의는 뭔가요? 이번 수사는 김 의원 아내 이모 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2023년 3월 16일 서울 강남 한 백화점에서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의 손가방을 샀습니다. 절반 정도는 상품권과 백화점 포인트를 썼고 나머지는 김 의원 계좌로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고 이 씨도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주부라 카드가 남편 계좌와 연결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가방과 함께 받은 감사 카드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입니다. 특검은 당시 마중을 나갔던 김 의원이 부인과 공모해 귀국 당일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유조선까지 봉쇄하자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연설까지 예고했는데 초강경 대외 조치를 성과로 앞세워 지지율 하락 위기를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봉쇄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는 미국의 봉쇄에도 원유 수출은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군과 민병대의 무장 장면을 공개하면서 대미 대응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Ha dicho el señor Trump que nosotros somos los ladrones, que nosotros nos hemos robado el petróleo que subyace aquí en nuestra tierra, pero que ellos dicen que les pertenece. Eso es una cosa completamente inconsistente, incoherent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석유 운반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Drugs coming in by sea are down 94%. We're going to start hitting them on land, which is a lot easier to do, frankly. 이 같은 초강경 조치는 최근 민심 이탈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등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밤 9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연설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악화된 경제 민심과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조치를 포함한 대외 강경 노선을 성과로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1도, 부산은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엔 부산이 1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라권 내륙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해를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